네, 기대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국회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심각한 내분 징후가 보인다고 하는데 바로 공소 기각을 끄집어 넣은 검찰 보안 사건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관련해서요. 정성호가 우리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한테 잘했어요라고 했대요. 참 잘했어요. 네. 그래 놓고 거부권을 대통령한테 건의하진 않는다. 이건 참 비겁한 행위인 거거든요. 정말 보안사건 폐지가 안 되는 거면 장관이 총대 메고 거부권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거부를 해야죠. 그런데 왜 못하느냐? 만약에 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날이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나오기 직전이래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든 정성호든 정청래 당대표 될까봐 거부권을 행사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한 일입니까? 나라 말아먹는 일에. 그러니까 이 맞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점을 놓고 지금 이재명이 엄청 고민을 하고 있다는 네. 거예요. 차라리 지금 질질 끌다가 8월 17일 날 대표 발표하고 난 뒤로 가는 방안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걸 또 이 정청래 쪽에서 유시민 쪽에서는 그거 안 된다. 분명히 입장을 발표를 경선 전에 해라. 지금 네.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지금 사실은 이 더불어민주당의 내전은 그야말로 뭐 이제 절정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요한 것은 정성호는요 이미 이 마음이 완전히 떴어요.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고 또 본인이 만약에 정권이 바뀌고 그것이 설사 이 국민의힘 보수로의 정권 교체가 아니어도 뭐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쁘신 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을 만큼 정성호가 한 짓이 아주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항소 포기도 있고요. 또 이 공소 취소를 위한 거래 문제. 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이제 이 공소 기각을 법원에다 시키고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하는 걸 보면 지금 그 안에서 충돌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변호사 출신인 정성호가 볼 때 속으로 정말 아무리 우리 당이지만 개판이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김태규 의원 판사 출신 아닙니까? 역시 인정을 하는 거죠. 그 어떤 필리버스터의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잘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인이 이제 5선에다가 6선을 다음 총선에서 바라볼 텐데 뭐 정치인이 네. 뭐 6선 국회의원 한 번 또 되는 문제가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마음을 좀 비우는 행보라고 봐요. 왜냐하면 안 해줄 것이다. 만약에 정청래가 대표가 되면 이 정성호의 공천은 완전히 물 건너 간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정권 바뀌고 본인이 이 법정에 서게 될 그런 상황, 수사를 받게 될 상황까지 지금 예견하고 미리 지금 발을 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이게 웃긴 게 오늘도 이제 언론에서 그런 지적이 나왔던데 자 검수완박을 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래놓고 또 특검에 파견하는 검사는 10월이 지나면 검찰이 없어지니까 검사가 그러니까요. 없어지는데 또 그 검사에게는 수사를 할 수 있게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법안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누더기법을 땜질법을 만들어 놓은 게 지금 김용민하고 그 조국혁신당의 이 검사 출신 박은정 이 두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이 법을 좀 일관되게 최소한 뭐 의석이 많으면 독주하는 것까지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의석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법 자체의 안정성, 이 일관성만은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좌파 계열의 변호사들도 이거는 위헌 소지가 곳곳에서 보인다. 법끼리 충돌을 한다니까요. 검사 보고 수사 못하게 하면서 또 어떤 검사는 수사를 하게 하고 그럼 이 검사는 뭐고 저 검사는 뭡니까? 이게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이 본회의에서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법안들의 실체다. 정말 대한민국은 이제 법치국가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저는 그렇게 이 억지 법안 통과 때문에 정권 날아가고 총선 날아간다라고 보는데
정성호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비겁하게 굴지만 이 침몰하는 배에서 막 내리고 싶어서 안달이잖아요. 이 자체가 주는 상징성과 사인은 또 간단치만은 않겠죠. 그렇죠. 비단 뭐 정성호 장관뿐만 아니라 민주당 안에서도 2명의 의원이 이거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법을 좀 고쳐야 된다. 입법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다가 김어준의 그 뉴스공장에서 빨간 줄이 그어졌죠. 이름에다 빨간 줄 그냥 확 그어버리더라고요. 우리 당 의원 3명하고 같이 뭔가 역적몰이 당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법을 전문으로 하는 율사 출신의 의원들은 야 이거 조금 심각한데? 라고 말을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전당대회 표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비겁쟁이들이 지금 한 트럭 지금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뭐 우리 당 의원한테 뭐 잘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 솔직히 피가 거꾸로 쏟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처음에 노란봉투법도 왜 그냥 통과시키게 그냥 냅뒀습니까? 그리고 항소 포기 왜 냅뒀습니까? 오히려 종용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지금 짙게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법 왜곡죄라든지 그 다음에 입틀막법, 온갖 악법을 그냥 무사 통과를 시키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대통령한테 이거 거부권 쓰라는 얘기도 공개적으로 안 하고 또 공개적으로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 그전까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자기는 이 침몰하는 배에 내리고 싶다? 저는 그게 진정성이라기보다는 살고자 하는 몸부림, 기회주의자 정도로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네. 정성호 사태 관련된 논란이 점입 가경인데요. 네네. 저는 이것이야말로 레임덕의 명확한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안 사건 문제, 공소 취소 문제 이거 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정성호는 이재명의 측근 중에서도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대선 도전할 때 도와준 저 딱 2명의 국회의원 중에 하나거든요. 정성호, 김영진이래요, 그게. 근데 그런 사람이 이재명이 해외 가 있는데 말리는데도 나는 그만두겠다 거듭 의사를 밝히는 거는 이제 보안 수사건이고 뭐 공소 취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 정부와 같은 배를 안 타겠다. 이건 이미 침몰하고 있는 배다라는 강력한 사인이고 제가 여당 최고위원을 해본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대통령 해외 순방 도중에 대통령과 합의되지 않은 사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좀 과장을 더하자면 대통령 얼굴에다 대고 사표 던진 거랑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치적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박사님? 이 정성호는 뭐 좌파긴 하지만 네. 이 노무현 때 보면 그 비주류 의원이었어요. 그렇죠. 네. 예, 뭐 그냥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은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재명과도 여러 차례 생각이 다를 때는 자기는 생각이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네. 이재명이가 당대표 할 때.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자기는 법무장관이 됐지만 그렇죠. 아니면 아닌 거라고 공개적으로는 얘기 못해도 비공개 자리에서는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뭐 그야말로 이 동전의 앞뒤와 같은 관계거든요. 그리고 아니 사석에서는 이재명이 정성호의 형님이라고 부른대요. 네, 그 나이가 더 위니까. 정성호가 위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정성호가 그 박지원이가 그랬잖아요. 네. 아니 측근이라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 대통령을 잘 모셔야지 그러는데 박지원이 같은 자가 그런 얘기 안 해도 정성호는 이미 그럴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정성호가 그만두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재명이 해외 가 있는 도중에. 예. 네. 그리고 아니 지가 못하겠다는데 그 옆에서 지금 나설 계제가 아니에요. 이재명이랑 정성호의 관계는 네. 이재명과 정성호 사이에 끼어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를 통할 필요가 거기 없는. 무슨 뭐 비서 따위가 끼어들 관계도 아니고. 거기에 김현지나 강훈식이 끼어들고 그러니까 김현지도 끼어들지 못해요. 박지원이가 지가 왜 끼어들어? 이재명과 정성호는 단 둘이서만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이 둘이서 해야 될 얘기를 뭐 청와대 누가 비서들이 뭐 박지원이가 나서서 설레발치는데 그건 다 웃기는 얘기고 지금 정성호의 워딩을 보면 그만두겠다는 뜻이 분명해요. 자, 그러면 특히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재명 해외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정성호 입장에서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기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이것들이 강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반대에도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타이밍이 중요하잖아. 다 통과시켜 난 다음에 나 반대야 그러면 웃기잖아요. 반대하려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재명이가 나가 있건 여기 있건 상관없는 거지. 정성호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정성호의 사의 표명은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검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밀어붙이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어떤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안 잡히겠죠? 안 잡힐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정성호가 노리는 건 뭐냐? 정성호도 나름 전략가예요. 뭐냐? 자기가 이렇게 몸을 던져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안 돼라고 브레이크를 밟다가 민주당의 과속 차량한테 자기가 깔려서 그냥 장관직 던졌다고 치자. 그럼 그 다음에 마지막 수단이 이재명의 거부권이라는 거예요. 이재명의 거부권은 지가 그 정도로 몸을 던져서 막아낼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나온다. 이재명의 거부권도 명분이 없어서 잘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거부권을 쓰는 순간 민주당의 개딸들과 강성 지지층은 이재명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정성호 지가 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호는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인다고 나는 봅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성호가 그렇게 몸을 던져도 과연 이재명이가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의 환경이 정치적으로 만들어지겠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전대가 너무 세게 붙었기 때문에 만약에 전대가 끝나서 이재명이의 구도대로 김빈서이가 당대표가 됐다. 그리고 그때 정성호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안 되라고 던졌다. 그럴 때는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서 거부권 행사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 시간 타임 테이블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엉켜버린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은 그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페달을 확 밟아버렸고 정성호는 지라도 몸을 던져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던졌는데 이재명이는 이 상태에서 전당대회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부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정성호만 날리고 마는 이런 최악의 경우가 현실적으로 제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속내까지도 숨어 있군요. 근데 저는 요새 제가 여러분 김어준 방송 댓글이나 네. 딴지일보 댓글 한 번씩 봅니다. 스트레스 풀려요. 어. 왠지 아세요? 우리 멸콩TV 시청자분보다 네. 이재명 욕 더 세게 하거든요, 거기 가면. 그래서 도대체 얘네 무슨 생각하나 스트레스 풀 겸 한 번씩 가서 보는데, 예. 지금 같은 국면에서도 이재명 우리가 속았다, 배신당했다, 이재명 너 끝나고 감옥 간다 하는 댓글이 멸콩TV 댓글이 아니라, 고성국TV 댓글이 아니라, 김어준 방송 댓글이랑 딴지일보 댓글을 달린다니까요? 그렇지. 근데 그런 환경에서 이재명이가 이 자기의 공소취소 딜을 하기 위해서 보안수사권을 살리려고 보안수사권 관련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뭔가 꾸무적거린다? 움직인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들고 일어나지 않고 저 개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재명 탄핵시킬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아니 원래 탄핵이라고 하는 건 우리도 그랬잖아요. 지지층의 배신에서 예. 비롯되는 거죠. 아니 우리도 네. 우리 당 배신자들이 없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왜 탄핵당합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것들도 탄핵 국면으로 가면 그렇게 될 건데요. 근데 저는 공소취소권 또는 검찰 수사권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도 주요 현안이 되겠지만 동시에 중요한 이슈.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진짜 화를 낸다면 이재명이한테 부동산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이대로는 총선 진다 뭐 난리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부동산 정책 이런 식이면 총선 망한다. 집권 1년차 서울 아파트값 이재명의 상승률이 문재인을 넘었다. 네. 그 이기기 힘든 문재인을 이겨버렸네요. 문재인 5년 동안에 아파트 값이 8% 올랐어요. 이재명 1년 동안에 11% 올랐어요.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네. 근데 부동산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이슈잖아요. 그렇죠. 이거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없는 분들은 없는 대로 네. 내 집 마련 언제 하나, 네. 전셋집 어떻게 되나, 네. 있는 분들은 있는 대로 세금 내야 되고, 이사 가야 되고, 네. 이거 모두의 이슈죠, 이거는. 모든 사람의 네. 이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의 이슈에서 회복 불가능,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이미 망가뜨려 버렸어. 네. 이재명이가. 네. 거기에다가 지 개인 집 파는 문제까지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근데 지 집 팔더니 이제 보유세 올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나와요. 이게 보유세 올린다, 뭐 거래세 올린다는 게 다 부동산 문제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그 화타가 와도 못 고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네, 정말 신의와 같은 화타가 와도 못 고치는 몹쓸병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뭐 대한민국 부동산이 뭐 누가 와도 못 고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자유파가 정권 잡으면 바로 고쳐져요. 근데 문재인이건 이재명이건 김민석이건 정청래건 좌파 것들이 정권 잡고 있는 동안에는 이 부동산 문제는 절대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정도면 왜? 철학이 다르니까. 이 정도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실력 차이라고 봐야 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실력 차이. 네. 여러분 역대 최근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시기에 동일하게 부동산이 폭등했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시기에 안정적으로 부동산이 관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자유파 진영에 제가 좀 아는 분들인데 네. 이분들이 저거 아무래도 탄핵당하고 나서 선거 치르면 이재명이가 될 것 같죠? 그러면 빨리 집 사놔야 되겠어요. 어차피 오를 거니까. 좌파가 집권하면 집 오른다는 게 경험치기잖아 이제. 와, 그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렇네요. 네. 지금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해서요. 보유세, 거래세 다 올린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 근저당 매매 논란을 일으켰던 이재명이 자기 집 판 다음에 집 가진 사람들 세금으로 괴롭힌다는 프레임이 형성되어 버리면 이거는 저는 백약이 무효하다고 보고 여기서 제가 연장선에서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최근 저의 가설인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제발 오세훈 시장직 안 날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이 상실돼서 확정되어 버리면 네. 서울에서 선거가 내년에 또 열릴 건데 그게 저는 민주당한테 재앙일 것 같거든요. 서울 민심이 훨씬 더 지방선거 때보다 민주당과 이재명한테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때문에. 네. 그러면 서울시장을 또 져? 음. 두 번 져? 음. 그러면 이번에 정청래가 됐든 김민석이 됐든 책임지고 또 날아가야 되고 당대표. 네. 총선 하나마나 이거는 수도권에서 DB졌다라는 분위기가 네. 형성될 거라서 네. 오히려 민주당이 제발 판사들아 오세훈 그냥 냅둬라 살려둬라 우리 서울시장 선거 또 하기 무섭다. 저는 그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만에 하나 재보궐이 열리면 그거는 민주당과 이재명한테 재앙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부동산 선거가 되면서. 그럼요. 같은 선거를 그것도 뭐 한 1년 상관에 두 번을 계속 진다. 근데 분명히 지난번은 그래도 정원호가 네. 이긴 것처럼 가다가 그랬었죠. 이제 졌는데 고꾸라졌죠. 네. 뭐 표차이가 얼마 안 났어요. 이번에 표차가 훨씬 많이 날 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누가 나가도 무조건 이길 것 같거든요. 저쪽에서 누가 나오든 저쪽에서 누가 나오든 우리가 누가 나가도 우리가 누굴 네. 내든 그냥 국민의힘이 이겨요. 네. 네, 무조건 이겨. 그것도 큰 표차로 이겨. 네. 지금 여론조사 조금 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예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면은 그야말로 한 번 죽을 거 두 번 죽는 거지. 그것도 더 처참하게 죽는 거지. 예, 그래서 뭐 오세훈이를 그렇다고 해서 저것들이 살리자고 할 수도 없어요. 아니 벌금 1,000만 원 나온 걸 어떻게 살립니까? 그렇죠. 힘들죠. 이재명이도 아니고 네. 그 권순일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뭐 이 정치인들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같은 당의 오세훈이가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했으니까 재판이 잘못됐다. 그리고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죠. 그건 네. 정치하는 사람들의 레토릭이고 저는 이게 원했던 바는 아니지만 불감청위원장 고소원이다. 예. 이거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한 번의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 소속 서울시장이 그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고 대놓고 다음 시장 준비하러 왔다 갔다 할 수는 그럴 없지만 수는 없죠. 우리는 어쨌든 네, 그럴 저는 수는 준비합니다.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재보궐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 그것도 내년 4월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한다. 더 큰 차이로 이겨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고민을 저는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 요새 재판하는 꼬라지를 보면 어제 네. 윤석열 대통령 재판도 그렇고 이런 정치 판결을 저희가 옹호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물밑에서 준비를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네. 그리고 저의 전망인데요. 제가 이 말을 하면 민주당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서울시장 선거 한 번 더 해 자신 있어? 이거 내가 봤을 때 이재명 정권의 관짝에 못 박는 선거 될 수 있는데 만약에 한 번 더 하면? 그렇지.
왜냐하면 1년 상간으로 서울시장을 2번 졌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무슨 낯짝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무리해서 길을 쓰고 김민석이를 당대표로 만들었다 쳐요. 서울시장 지면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누구 대표로 총선을 준비할지가 다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오 시장 재판 결과 1심 벌금 1,000만 원. 제가 지방 출장 중에 그 뉴스를 봤거든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 아이고 큰일이다 싶었어요. 보수 전체로 봤을 때. 음. 오 시장을 좋아하고 말고를 떠나서. 근데 며칠이 지나고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고 부동산 저 이재명이가 토론회로 말아먹는 걸 보니까 야 정치가 진짜 모르는 거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재판 결과가 만에 하나 이대로 확정이 나면 민주당한테 재앙이 되고 이재명 관짝에 못 박는 그렇지. 서울시장 선거가 또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이재명이가 그 부동산 토크쇼 했잖아. 네네. 오늘 또 한대네. 또요 또. 최모시기가. 한성수기가 한성수기? 네네. 근데 그 한성수기 그러니까 아니 한성수기는 그 부동산 때문에 그 낙마할 뻔했던 사람 아니에요? 부동산 재산만 뭐 어마어마하게 있던 부동산 여러 개 가지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한성수기가 무슨 부동산 쇼를 또 한대니. 네. 참.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정성호 사태 뭐 사의 표명 건도 그렇고 이 한성수기가 부동산 쇼를 또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이재명 종북수사파 개딸 세력 전체가 네. 이게 정부 감각 상실이야. 우리 장혜천 최고위원도 청와대 근무도 하고 하셨으니까 네, 일을 또 했죠. 당에서도 근무하셨으니까 이게 거의 매일이다시피 청와대나 당에서는 정세 분석이라는 맞아요. 정무 보고서가 하루에 몇 개씩 올라가요. 네. 주요 현안마다 다 정무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이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리스크는 뭔지 이런 거 다 분석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서 지금 정국이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것도 또 따로 하잖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보좌관들이 수석들이 허구한 날 회의하고 머리 맞대고 논쟁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걸러져서 뭐 대통령한테 보고도 하고 당 보고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웬만한 이슈들은 다 정리가 되거든.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수사파 개딸 권력을 보면 청와대건 정부건 당이건 이런 정무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아. 안 그러고서야 이런 이 천방지축 정권이 이런 식으로 날뛸 수가 없거든요. 정말로 우리 입장에서는 좋아할 일이지만 환영할 일이지만 근데 국민들 생각하면요. 네. 저도 이번 달에 이제 재산세 내라고 통지가 왔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집 한 채 가진 분들은요. 정말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해서 대출 많이 끼고 집 한 채 샀는데 집값이 올라요. 그게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비싼 동네는 집값이 2배, 3배 오르니까. 그렇지. 내가 더 좋은 동네로 이사 갈 수 있다는 희망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그리고 세금은 더 내고. 세금은 더 내고. 근데 이사도 못 가고. 그러면 결국 상상 속에 내가 쓰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할 집값만 살짝 올라가서 기분은 좋고 친구들한테 밥은 사야 될 것 같지만 네. 좋아지는 거 하나 없이 그냥 세금만 더 내는 그게 1주택자들이에요. 네. 무주택자들은 더 하죠. 영영 집 사는 게 이제 불가능해져 보이니까. 불가능해졌지.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다수는 무주택 아니면 1주택이잖아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한 채 비싸게 팔면 되니까 오히려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민주당 정부가 다주택자를 악마화하지만 다주택자들 좋은 일만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노무현이나 문재인 때는 네. 그래서 이제 자가 보유 희망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살려고 좀 예금했던 사람들, 젊은 청년들이죠. 네. 이 사람들이 뭐 어차피 집 사긴 틀렸고, 에라 뭐 이거 가지고서 그래 해외여행이나 좀 갔다 오자. 내가 좀 즐기면서 살자. 네. 어차피 집 갚기는 틀렸고. 그래서 욜로 막 이런 게 나오고 했구나. 그때는 네. 그거라도 했어요. 네, 네. 지금은 그것도 그걸 할라 그래야 안 돼. 왜? 자기 집이 없으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네. 월세가 오르고 전세가 귀해지니까 그런데 그만한 여윳돈도 없는 거야. 놀러 가고 싶어도 에라이 놀자 해도 아니 너 어딜 놀러 가 이제 전세 없어 월세네 이래 버리는 거니까. 그렇지. 월세 올라가는데. 욜로도 못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장동영 대표가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지옥이다고. 모든 국민이 부동산 지옥이라고. 여러분 제 표정이나 말투를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박사님이랑 그 고성국 TV에서 제가 주로 이야기하는 프로도 있거든요. 여의도 어퍼컷이라고. 근데 박사님 오셔서 박사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제가 진행을 하다가 제가 엄청 배워요. 제가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리액션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싱거운 얘기 할 거면 빨리 끝내요. 예, 뭐 다른 방송에서 듣기 힘든 그런 인사이트들이 있는 멸콩TV 여의도 검문소라고 제가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역시나 어제 오늘 전국을 강타한 뉴스는 그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네. 국민이 합의하면 가능하다는 발언 같습니다. 이게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자 국회의장도 나서서 진화를 하고 여당에서도 아니라고 하고 방금 전에는 기어코 이제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현직 대통령 연임은 아니다라고 진화를 하고 있는데 요 흐름, 요 논란 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박사님? 아예 그럴 생각이 없었으면 말을 안 꺼내죠. 말도 안 꺼내죠. 네. 또 이런 거는 정치인들은요, 아예 생각이 없었으면 말 실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말 실수라고 하는 게 뭔가 머릿속에 또 가슴속에 뭔가 남아 있을 때 그게 부지불식간에 나와서 말 실수가 되거나 뭐 흔히 그 기자들이 그 질의응답하면서 낚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 이제 낚이는 경우도 뭔가 속에 그런 게 있을 때나 낚이는 거지 아예 없으면 낚일 도리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나 조정식이나 김민석이나 이 종북지사파 핵심들이 이재명 연임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 네. 또 굴뚝같이 있었다. 다만 이걸 현행 헌법상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걸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꿍꿍이를 그동안 계속 해왔을 거다. 네. 저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계속해서 원했던 것을 이번에 오늘 한번 띄워봤는데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뜨거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정말 이 국민들이 여론으로 회초리를 때렸기 때문에 다시 연임 시도를 안 하게 될까요, 박사님? 그거 계속 할 거예요. 변형된 형태로라도 다시 할 건데요. 왜냐하면 이 개헌이라고 하는 거 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빼는 개헌이 있잖아요. 네. 그거 문재인 때 꺼냈다가 실패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때 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좌파들은 한 번 했다가 우마 뜨거라 하고 다시 안 하는 그런 족속들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려고 계속 몰아붙인다는 거죠. 당연하죠. 탄탄 기회를 노리고.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 전복하려고 좌파들이 공작 꾸미고 반란 일으킨 게 한두 번입니까? 그 실패했으면은 안 할 만도 한데 네네. 이것들 한 번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재명의 경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소 취소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거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너무 역풍이 심하죠? 그런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뭐 공소 취소를 해서 아예, 죄를 없애버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뭐 연임 헌법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을 앞으로도 계속 하면, 그러면 대통령 재직 중에는 재판 중지를 계속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한 10년 이상 해 먹다가, 이제 뭐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서 그때 가서 퇴직한다. 뭐 다시 재판 제기하겠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목적은 사실은 개헌도 아니고 뭐 공소 취소 자체도 아니에요. 이재명의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통령질 잘 해먹고 그리고 나서 감옥에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안 가는 방법 중에는 꼭 공소 취소만 있는 게 아니죠. 대통령을 여러 번 해먹어도 감옥에 안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그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의 또 다른 시도가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떤 비슷한 게 떠올랐냐면 문재인이 밀어붙이던 종전선언이 떠올랐습니다. 네. 종전선언 네. 안 된다 했는데
이것들이 포기를 모르고 계속 밀어붙였거든요. 지금도 밀어붙이려고 하죠. 이재명이도 종전선언을 문재인도 못한 걸 자기가 해냈다로 삼고 싶어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뻔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 개헌과 관련된 연임 시도도 오늘 장동혁 대표가 방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한 발 물러섰지만 원포인트 개헌을 시도할 거다. 뭐 5.18 정신이나 선관위 개혁만 넣자. 근데 원포인트 개헌을 해주면 그 다음에 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나 개헌은 뭐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 조항을 이제 우리 한번 개헌했으니까 그거 끝났다라고 하고 대통령 연임제 가능한 식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절대 연임은 없다라는 이재명 입으로 5글자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협조 안 한다라고 장동혁 대표가 오늘 방금 기자회견에서 못을 박았거든요. 네. 가진 꼼수를 쓰지 않겠습니까? 장 대표 예. 예상처럼. 뭐 꼼수를 쓰겠죠. 그런데 사실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에서 10명 이상의 배신자가 나오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못 합니다. 개헌은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국회 제적 3분의 2, 그러니까 국회의원 200명이 찬성을 해야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가 돼요. 그 다음에 국민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의석 비율로 봐서 국민의힘 110명 중에 10명만 배신 안 하면 그러면 하늘이 무너져도 개헌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던 한동훈이도 딴 건 몰라도 이재명이가 계속 정권 잡고 대통령을 앞으로 5년 10년 계속 하는 그 개헌에는 찬성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북주사파들의 개헌 얘기가 나온다고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개헌이 안 되면 하여튼 공소 취소라도 하자. 중요한 거는 이재명 감옥 안 보내는 거니까 개헌이 안 되면 공소 취소라도 하자. 사실 공소 취소 하나만 갖고 밀어붙일 때는 역풍이 너무 크지만 개헌을 먼저 던져서 야 그건 좀 국민들이 더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걸로 시선을 뺏어놓고 공소 취소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라는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 앞문에 뭐 이 호랑이 막 집어넣고 네. 그리고 나서 뒷문에 여우 새끼 한 마리 딱 지키게 만들면 상대적으로 여우 쪽으로 가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연임을 안 하니까 이 정도는 봐주세요 전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네. 자 지금 보세요. 조정식이 김민석이 뭐 이런 자들이 지금 개헌을 슬쩍슬쩍 건드린 거 아니에요. 물론 개헌하자 이재명 연임시키자 이렇게 주장한 자는 없지만 네.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제일 듣고 싶은 아첨이죠. 그렇죠. 이재명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과잉 충성을 한 셈이죠. 역시 조정식이 국회의장 보내길 잘했어.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 정무특보로 쓰다가 국회의장 보낸 것도 사상 초유의 일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역시 김민석이 당대표 내보내길 잘했어. 이재명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제일 가려운 대목, 또 제일 듣고 싶어하는 부분, 이게 공소 취소하고 연임이거든요. 네. 그 얘기를 안 될 줄 뻔히 알지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식이나 김민석이는 국민들로부터 잠깐 욕은 먹겠지만 이재명한테는 이재명으로부터 끝없는 신임을 받게 되지. 끝없는 신임. 그게 현실 정치판에서는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거거든. 저는 이게 이재명 연임 개헌 문제나 공소 취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 아청꾼들한테 악용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이재명이가 은근히 즐기고 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예. 이런 발언들이 쌓이고 쌓이면 이재명 지지율도 더 떨어지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연임에 찬성하느냐 연임 개헌 찬성하느냐는 여론조사들이 막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에 돌 것 같거든요. 되겠죠. 예. 당연히 저는 반대가 60% 이상 나올 예. 거라고 보는데 압도적 반대가 나오겠죠. 지지율은 더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어라 이놈들 봐라 하면서 좀 중립적인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연임을 하려고 해? 이 괘씸한 놈들 하면서 정청래한테 힘을 몰아주는 하나의 동기도 되지 않을까요, 박사님? 그렇죠.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네, 이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정치를 들여다보면 조금만 긴 호흡으로 보면 네. 조금만 넓은 그 프레임에서 보면 택도 아닌 얘기들을
그냥 눈앞에 이 근시안적으로 네. 눈앞에 먹을 거 있으면 달려드는 게 정치판의 속성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저것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장해찬 최고위나 저만 해도 네. 좌파 진영을 멀리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발 떨어져서. 예, 한 발 떨어져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발언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이재명한테 더 안 좋을 텐데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런 게 너무 쉽게 보여요. 네. 근데 막상 저 아사리판 같은 저 종북주사파의 그 이전 투구 속에 들어가 있으면 네. 진흙탕에 들어가서 같이 뒹굴고 있으면 그런 게 안 안 보인다니까요. 보인다는 거죠. 일단 당장 이재명한테 잘 보여서 점수 한번 따야겠다. 그렇죠. 급하다는 거죠. 그렇죠. 김민석도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연임 안 된다. 이건 뭐냐? 개헌을 하면 연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현재는 안 되지만. 예. 그리고 지금 헌법상에 현직 대통령은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게 아마 부칙으로 돼 있을 겁니다. 네. 개헌을 하면서 그 부칙을 삭제하거나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조정식도 그 말을 한 거고 김민석이도 현재까지는 이라는 말을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네. 언제까지? 현재는 안 되지만 미래에는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헌법 128조 2항이 그 조항인데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안 된다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 고치면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 개딸들한테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한 번 더 연임시키려면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대표해야 돼. 이거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청래한테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저한테 대표 자리를 주시면 제가 그거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개딸들한테 보내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근데 거죠. 요즘 분위기를 보면 박사님 한 2주 전만 해도 김민석이 무난하게 이긴다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처음부터 정청래 이길 거라고 그렇죠. 예상했는데요. 네, 근데 예. 약간 김민석이 이기는 걸로 가다가 네, 한 2주 전에 신천지 그랬죠. 논란을 터지고 이러면서 정청래가 다시 치고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 김민석이 굉장히 급해진 것 같아요, 박사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천지 논란 자체가 김민석이가 급한 나머지 터뜨린 거라고 봐야 터뜨린 되는 거죠. 그 자충수죠. 누가 봐도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개딸들이 봐도 아니 김민석이 이거 왜 우리 쪽을 향해서 폭탄을 던져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김민석이가 그 신천지 폭탄을 던질 때는 정청래 쪽에다 던진 거거든요. 그 지금 전당대회가 신천지하고 뭐 해갖고서 3자 연합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당권파들이 이렇게 정청래를 공격하느라고 던진 거예요. 그런데 원래 자기 진영 안에서 싸움을 할 때는 네. 이제 전당대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진영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일단 폭탄은 던지면 안 돼. 그 파트회원이 누구한테 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이낙연, 이재명의 악몽이 그들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대장동 폭탄이 터졌던 게. 예, 이낙연이가 대장동 폭탄 터뜨려서 지금 이재명이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추미애가 드루킹 폭탄 터뜨려가지고서 김경수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영 간에는 진영 안에서 싸움을 할 때는 폭탄은 쏘면 안 돼. 정확하게 조준사격은 해도 되지만 이건 철칙이에요. 그렇죠. 근데 김민석이가 폭탄을 던져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김민석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건 아니잖아. 이러다가 그 당사 압수수색 당하고 당원 명부 압수 당하고 그래갖고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대량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것이 확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정교 유착 정당이 돼갖고서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자폭적인 행동을 하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김민석이가 조금만 생각했으면 이거 이렇게 던지지 않았겠죠. 이렇게 던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를테면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정청래 쪽에 신천지 사람들이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여기까지 하면 상관없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그냥 공격하고 끝나는 거잖아. 근데 신천지 집단 가입은 완전 다른 이야기죠.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 이미 김민석이는 쫓길 대로 쫓겨가지고 앞뒤 가릴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향한 폭탄이 된다고 하는 생각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파편이 김민석한테 더 많이 튀고 있는 중이죠, 지금은. 그럼요.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연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조정식의 이 연임 발언이요,
정청래 되게 도와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임 발언의 여론의 반응이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 민주당 지지층이나 호남의 당원들 중에서도 야 그래도 이재명이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 김민석 찍어줘야지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아마 제정신이 박혀있다면 연임이라고? 호다닥 놀래서 저 정신 못 차리는 것들 안 되겠다 이건 정청래 밀어줘야겠다라고 저는 그 전당대회 국면에도 영향을 꽤 끼친다고 봅니다. 이게 조정식이가 정청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건 아니겠죠. 일부러 그 발언을 한 거 같진 않아요. 네, 그건 아니겠죠. 네, 그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보면 조정식이도 지금 정청래 엄청 도와주고 있는 그렇게 된 셈이죠. 그러니까 신천지 폭탄 하나, 네. 연임 폭탄 하나, 자기들끼리 급해서 또는 이재명한테 잘 보이려고 터트린 폭탄 2개가 오히려 자기 진영에 떨어진 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반응이 재밌잖아요. 네. 정청래가 아이 그거 뭐 조정식이 좀 디테일에 약해서 그렇지 이 기자들 낚시에 낚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러면서 네. 내가 이거 좀 가르쳐 줄게.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적대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이게 막 적대적인 거면은 당연히 그 발언의 톤이 다르잖아요. 박지원 같은 경우는 조정식 보고 뭐 굉장한 실언했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정청래는 살 감싸주는 척 하면서도 약을 올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조정식 발언의 그 후폭풍은 김민석이가 받고 있고 네. 자기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더 편해진 상황이니까 뭐 조정식이 굳이 욕할 거 없지. 근데 박사님 이것도 전 좀 이상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다른 데서 언급하지 않는 디테일을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박사님과는 조정식이 선수가 더 높거든요. 높죠. 그리고 국회의장이면 네. 사실은 대통령도 함부로 못하는 정치권 최고의 어른 대우를 받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장이고 선수가 높은데도 정청래가 아이 그 기자들에게 낚였고 디테일이 약해. 마치 초선 후배 다루듯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조금 굉장히 이상한 이례적인 발언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좌파들의 그 내부 구조를 보면 네네. 뭐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예, 좌파들 간에는 선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운동권에 어떤 위치에 있었냐. 운동권 계보가 훨씬 더 중요하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조정식이는 재정구라는 국회의원 밑에서 보좌관 네,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재정구 똘만이지. 네. 그런데 정청래는 그 당시 학생운동을 하면서 어쨌든 뭐 대학교 총학생회장 하면서 이렇게 좀 놀았잖아요. 큰 물에서 놀았어. 그러니까 조정식이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한참 아래로 보는 거네요. 예, 뭐 족보로 따지면. 나이도 뭐 어수비슷하거나 정청래가 조금 위일지 모르겠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조강한 최고위원하고 대담을 했는데 네. 저희 고성 TV에서요. 조강한 최고위원은 저랑 그 친구니까 연배가 굉장히 좀 위죠. 네. 근데 오랫동안 저 야당 쪽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강한 최고위원이 그냥 무심결에 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정식 걔 요새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 아니 옛날에 민주당에 같이 있을 때는 조정식 그 걔였지. 예? 한참 아래 후배니까. 근데 이런 것을 특히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진영 안에서는 이게 그 운동권 그 계보라고 하는 것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가 지금 뭐 시절 잘 만나가지고 뭐 육선에 뭐 국회의장 한다고 해서 그렇죠. 그때 그 예전에 조정식이가 아닌 건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쉽게 그냥 아랫사람 대하듯이 내가 한 수 가르쳐 줘야 되겠어. 뭐 디테일에 좀 약해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툭툭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조정식 발언의 후폭풍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나섰다는 건 네. 얘네들이 진짜 앗뜨거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재명 정권의 회초리를 제대로 때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반응인 겁니다. 만약에 올림픽공원에 청년들이 모이지 않고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대여 투쟁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지금 거의 40%대로 깨진 지 오래됐잖아요. 네. 데드크로스가 또 일어나고 네. 이런 상황이 아니고 쟤네들이 전당대회 버프 받아가지고 막 지지율이 오르고 이재명이 여전히 60%대 지지율 여론조사로 나오고 뭐 못 믿을 여론조사지만 이런 상황이었으면 얘네가 이렇게 놀라가지고 막 그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그건 불가능하다 이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당연히 밀어붙였겠죠. 그쵸. 네. 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그냥 뭉개고 넘어갔을 텐데. 아니 그리고 진짜 국민이 선택하면 그만이지.
라고 그까지 밀고 나갔을 거예요. 이재명이 맨날 하는 말이 국민의 선택 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조정식의 발언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음. 그 조정식이도 현행 헌법상 그 임기 관련 개헌을 했을 때는 그 해당 대통령은 그 예외로 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선택하면 그게 우선이지. 그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정식이는 여론이 나쁘지 않았으면 계속 그건 밀고 갔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조정식이가 그렇게 에드벌룬 띄워서 그래서 쭉 밀고 갈 수 있다면 이재명 청와대가 뭐하러 나서서 말리겠어요. 정청래가 어디 감히 그 디테일이 좀 약한 사람이야. 실수했어, 낚였어. 라고 어디 감히 촉을 달아요. 조정식이가 뜩 뛰어봤는데 지그들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이 후폭풍과 역풍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히 다 이거 조정식의 말실수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정청래도 그렇지, 박지원이도 그렇지, 이재명 청와대도 조정식이 말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정식이 본인이 제가 말실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식의 말실수로 이 사안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역풍이 없었다면 그때도 말실수다 그러고 덮겠냐. 끝까지 밀고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띄워본 거예요. 그리고 조정식이가 국회의장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걸 띄우는 게 좀 더 쉬워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대표가 띄웠다 그러면 심각해지잖아요, 문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뭐 일단 당적도 이탈했겠다. 또 개헌을 어쨌든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그런저런 얘기를 섞어서 해볼 수 있거든요. 했는데 이 대목이 이 정도로 강한 역풍을 맞을 줄은 지도 몰랐겠지. 그래서 딱 하루 만에 종북 주사파들이 입장 정리를 했어요. 이 얘기는 시기상조다. 지금 연임 얘기 꺼낼 때가 아니구나. 야, 덮어라. 덮는데 무슨 방법이 있냐. 조정식이 말실수한 걸로 덮자. 그렇게 지금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참 비참한 일입니다. 사실 국회의장이라고 하면 굉장한 상징성을 지닌 자리이고 대통령도 어려워해야 하는 자리인데 예. 괜히 삼부 요인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대법원장과 함께. 그런데 문재인 때는 국회의장 했던 정세균이를 총리로 데려가서 대통령 부하로 만들어서 국회의장의 권위를 박살내더니 지금은 대통령 정무특보를 국회의장으로 만들어서 말실수나 하는 바보 취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바보 연기시킨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총대 매게 한 다음에 제가 바보였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것들은 한번 띄었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니까 덮었는데 그럼 저것들이 덮으면은 그럼 우리는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냐? 아니죠. 네. 절대 아니죠. 이게 저것들이 한번 쓱 꺼냈던 거예요. 꺼내서 한번 이 민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역풍이 심하니까 서둘러 덮으려고 하는데 잠깐 덮을 일이 따로 있지. 이재명 연임하려고 그러는 거지. 너네. 하고 딱 멱살 잡듯이 잡아채야 돼요. 이럴 때는 멱살을 잡아도 돼. 이럴 때는 멱살을 제대로 잡아야 돼. 딱 멱살을 잡고 너네 연임하려고 하지. 연임하려고 하는 공작 꿍꿍이가 있지. 설계도가 있지. 그리고서 지속적으로 이걸 추궁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장도영 대표가 저것들이 역풍이 두려워서 잽싸게 덮으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이 연임 문제를 가지고 야, 니것들이 나설 일이 아니야. 조정식이니 뭐 박지원이니 무슨 강훈식이니 정청래 김민석이 따위가 나설 일 아니야. 이거는 이재명이가 직접 얘기해야 돼. 이건 이재명이 직접 얘기해야 돼. 라고 이재명을 딱 끌고 나온 거 아니에요. 무대 위로. 이재명 대답해. 연임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으면 안 하겠다고 해. 라고 딱 이재명의 멱살을 끌고 나온 그런 기자회견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제 밤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민주당이 이상한 꼼수로 단순히 그냥 검찰의 보안 수사권만 폐지하고 이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영영 미궁에 빠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밤사이에 공소기각 뭐 지들 봤을 때 이 수사가 부당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법원에서 공소 자체를 기각할 수 있는 꼼수 조항을 이 법안에 집어넣어서 통과를 시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발칵 뒤집혔어요, 국회가. 결국 민주당은 공소 기각에 눈이 시뻘겋게 지금 돌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도 보안 수사권 폐지라는 어떤 강경파 정청래의 손을 들어주는 대신에 그 대신 그 법안에 공소 기각 하나 끼워 넣어라. 이렇게 더러운 거래를 한 거 아니냐.
라는 추측까지 할 수밖에 없는데 박사님 이렇게까지 이들이 공소 기각에 집착하는 거 결국 이재명이 유죄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이재명이한테는 뭐 다른 건 안 보여요. 네. 지가 어떻게 감옥 안 가느냐 이거 딱 하나 남아 있어요. 오직 그거 하나죠. 네. 그래서 이른바 그 연인개헌도 대통령을 하면은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이제 지금 경험칙으로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 안 가는 방법은 내가 계속 대통령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뭐 유치원 수준의 계산이죠. 그렇게 해서 연인개헌을 한번 쓱 꺼냈다가 뭐 된통 지금 역풍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공소 취소, 이게 공소 취소와 공소 기각은 주체가 좀 다릅니다. 네. 공소 취소는 공소를 제기한 검찰이 그걸 취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검사가 하는 거죠. 네, 검찰이 검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검찰을 만들겠다는 게 특검이에요. 공소 취소 특검. 근데 이거는 워낙 국민들이 반대가 강하니까 이걸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공소 기각은 뭐냐? 기각은 검찰이 공소한 것을 판사가 기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체가 판사가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그저께 밤에 몰래 꼼수로 집어넣은 거는 요 판사가 공소기각을 할 수 있는 그 대목을 집어넣은 건데, 형사법에, 판사가 공소기각을 할 수 있는 6가지 경우는 이미 우리 형사법에 적시가 돼 있어요. 그게 뭐 어떤 거냐면, 이를테면 고소한 사람이, 사건이 진행이 되다가 고소한 사람이 고소를 취소했어요. 그러면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판사가 공소기각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 6가지가 적시가 되어 있었는데 어젯밤에 이 종북주사파들이 원래 민주당 TF 원안에도 없던 그걸 2가지를 슬그머니 끼워 넣었어요. 6가지 그 조항에 2개를 더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쪽지 예산 넣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형사 사법 체계를 바꾸는 법안인데 이걸 밤사이에 아무 논의나 이런 거 없이 슬쩍 에이 걸리겠어? 걸리면 그냥 뭉개지마하고 끼워 넣는 거 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그 아니에요? 2가지 조항을 끼워 넣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현저한 위법 수사, 또 하나는 검사의 소추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현저한 위법 수사인지를 누가 판단하냐? 판사가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좌파 판사 걸리면요? 그러면 무조건 이건 현저한 위법 수사다. 이렇게 딱 해갖고서 공소 기각해버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탈이라는 단어도 있다면서요? 그렇지. 그게 소추 재량권 일탈. 그러니까 뭐가 일탈인 거죠? 검사가 소추 재량권을 넘어서서 잘못 행사했다라고 판사가 판단하면 일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검사가 이런 식으로 공소하는 검사는 없어요. 네. 기소 제기하는 검사는 없지만 판사가 보기에 야 이거는 너 재량권 일탈했어. 기각이야. 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감옥에 가보면은 모든 범죄자들이 다 억울하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이재명이도 재판받으면 억울하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겠죠. 지금까지 그래 왔고. 네. 재판정마다 지는 억울하다고 그래 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피고인이 나 억울합니다. 검사가 일탈했어요. 또 검사가 위법으로 수사해서라고 주장을 하면 판사가 그 피고인의 말을 듣고 그래 맞아. 이거는 공소 자체가 잘못된 거야 하고 기각해버리면 사건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판사한테 모든 재량권을 줘버린 것이 그저께 밤에 몰래 끼워 넣은 그 형사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재명 죄 지우기를 위해서 이 꼼수를 썼다. 이것이고 지금까지 검찰 또는 특검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제일 약간 판사들을 앞세워 가지고서 이재명의 죄를 지우겠다. 이게 엊그제밤 꼼수의 핵심입니다. 법조인 출신 우리 변호사인 주현철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렇게 꼼수로 무슨 위법이고 일탈이면은 공소를 기각시킬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은 이렇게 무례하면서까지 욕을 처먹을 걸 알면서도 밤에 이걸 끼워 넣은 어떤 저희나 이유 의도가 보이나요? 이건 코미디죠. 그냥 국회가 코미디언이 된 겁니다.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뭐 세이빙 프라이빗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국회가 움직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살리겠다고 이재명 살리겠다고 다 나선 것인데 일단은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헌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연임
한번 시도를 했다가 그게 이제 뭐 워낙 말도 안 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뭐 우리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용산도 발칵 놀래가지고 대통령실도 놀래가지고 청와대도 놀래서 그거를 이제 유야무야 없는 식으로 이제 덮으려고 하는데 저는 이것도 계속 아마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더불어서 법을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것도 밤에 몰래 야밤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국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국회가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 국회를 운영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지금 같은 국면에서. 네, 지금 같은 국면은 사실은 그냥 의원님들 나가지고 올공에 있는 게 낫지. 이게 무슨 국회에 앉아 있는들 이게 국회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상임위원장 그 배분 받아갖고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계속 법사위원장도 원래 받아야 되는 거 못 받고 있는 건데 알아서 자기들끼리 여당이 북치고 장구치는 국회, 이건 국회도 아니죠. 그냥 입법 독재, 입법 내란. 계속 지금 지속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절부터 입법 내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알아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국민들의 뜻이라면서 사실은 야당 무시하고 마음껏 하고 있는 것인데 언젠가는 우리 국민들이 이거 처단해 주실 겁니다. 이거 다 눈뜨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독재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있는데 이재명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보겠다고 의원들이 장관 자리 하나 받아보려고 저렇게까지 나서는 것은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진짜. 국민의 대리인이라고 세금 받아 먹으면서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헌법 무시하고 국민의 민심 무시하고 이재명 살려주겠다고 저런 행태를 부리는 것은 국민들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심판받을 것이고요. 그 심판받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도 적극 더 나서가지고 적극 비판하고 더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공의 특검도 가능해지는 것이고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지지율은 더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재명과 종북 수사파들은 다른 건 몰라도 주고받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농공행상이라고 그러죠? 그거 확실한 것 같아. 대통령 특보였던 자를 딱 국회의장으로 국회의장 보내니까 만드니까, 네. 이 자가 바로 이재명 연임을 위한 개헌해야 된다. 국민이 선택하면 할 수 있다. 뭐 이러고 떠들어대잖아요. 또 공소취소 특검 또 수사권 완전 폐지 이거를 그냥 앞뒤 안 가지고 그냥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서영교 다시 법사위원장 또 시켜주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재명 종북사파 것들은 지그들끼리는 이재명이 시키는 거를 화끈하게 밀어붙이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 와요. 뭐 국회의장 자리로 오든지 법사위원장 자리로 오든지 뭐 나중에 장관 자리로 오든지 온다고요. 기가 막히게 챙겨줘요. 하여튼 그거는 참 잘해요 보면. 그러니까 네. 이 자들이 지금 이재명이 뭘 원할까 계속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에 들기만 하면 이재명은 반드시 보답은 해준다라는 그렇지. 그 인식이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이재명이 좋아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충성 경쟁과 아청 경쟁을 하게 돼 있거든. 네. 근데 사실 이게 또 그렇게 복잡한 셈법도 아니야. 이재명이가 딱 듣고 싶은 얘기는 두 개 아니겠어요. 하나는 죄 없애줄게요. 또 하나는 계속 해먹게 해드릴게요.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로 모든 것이 모이게 됐어요. 근데 이 두 개는 떠들면 떠들수록 국민들이 분노하게끔 돼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이게 일종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재명 밑에서 뭐라도 하려고 그러면 이재명한테 충성해야 돼. 그러려면 이재명이가 좋아하는 말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 그렇죠. 근데 그 행동, 공소 취소를 하거나 공소 기각을 시키거나 또는 이재명이 한 번 더 두 번 더 해먹게 만들거나 하는 이 모든 행동은 그야말로 국민 분노를 폭발시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놀랍게도요, 법무부랑 대검,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 정성호잖아요. 근데 이제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려고 나 이거 안 해 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청와대가 바지가랑이 잡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너 공소청 될 때까지,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너가 있어야지. 같이 죽자. 대검도 사실은 이재명 딸랑이들로 다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상현 검사 징계 청구하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검찰 수뇌부는. 근데 오죽하면 법무부랑 대검도 공식적으로 아니 이거 공소 기각을 넣는 건 말이 안 된다. 기준이 없다라고 반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일보 단독입니다. 제가 이제 공무원들하고 일을 해보면 네. 공무원들이
추락하는 배를 제일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죽어간다는 걸 제일 먼저 기가 아는 거야. 막히게 눈치를 이제 챈다는 눈치챈 거죠. 거예요. 이게 네. 지지율이 빠지고 이재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태세 전환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살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뭐 자기들이 뭐 국회의원이니까 장관제를 한번 해먹으려고 이제 아부를 떠는 것이고 잘 보면 이재명을 변호했던 그 변호인들 그 대통령실 청와대의 가장 핵심 요직이 어디입니까? 민정수석실 아니에요. 민정수석실에 이재명 변호사들 다 가 있어요, 지금. 그 변호해줬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를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들 한결같이 챙겨준다. 이거는 뭐 명확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아부를 떨지만 공무원들은 아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재명 편 들었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다. 다 깜빵 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태세 전환하자. 그래서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재명을 도와줄 공무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 법무부와 대검까지도 반대했다는 건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박사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이재명 일당이 자행하고 있다. 네. 그 하는 것을 법무부와 대검이 그냥 몸으로 보여준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뭐 정성호가 뭐 대단한 변수도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이재명의 40년 지기가 돼가지고 저기까지 가서 그 온갖 하라는 짓 다 꼭두각시처럼 하다가 이제 와서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으니까 지가 먼저 난파선에서 탈출하려고 꼼지락대는 거고 그걸 너 같은 측근이 먼저 빠져나가면 어떡해. 하고 너는 죽어도 같이 죽어야 돼. 뭐 이러고 좀 못 나오게 만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재명 종북수사파 개딸 권력 안에서의 뭐 그냥 지그들끼리의 지저분한 치고 다툼이고 핵심은 저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재명과 그 측근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분노 유발자처럼 행동을 하다 보면 좌파의 재집권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걱정하는 좌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이재명이도 완 오브 댐인 거야. 문재인이도 완 오브 댐이고 노무현이도 완 오브 댐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김대중이도 완 오브 댐이었어요. 이 좌파들이 있어요. 이 좌파들은 이 좌파들의 목적은 김대중이 대통령 만들기, 뭐 이재명이 대통령 만들기, 연임시키기 이게 아니고 좌파가 30년, 50년 집권을 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혁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좌파들이에요. 이 좌파들은 1920년대부터 활동했어요. 남조당의 그 조선공산당이 1920년, 24년, 5년에 세워지잖아요. 그때부터 하면은 100년 가까이 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그들 딴에는 수많은 혁명을 했고 엄청난 사람들이 그 순교당한 거예요. 그런 좌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좌파들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네가 뭔데 네 한 번 더 해먹으려고 네가 진 죄 그거 지워버리려고 이렇게 국민의 분노를 유발해서 결국은 좌파들이 재집권하는 것까지 네가 방해를 하려고 그러냐라고 분노하는 거야. 그 분노를 지금 유시민이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 하나 깜빵 안 가려고 우리가 계속 집권하면서 해먹고 장기 집권해야 되는데 이제는 네가 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말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너 한 번 했으면 됐잖아. 대통령 할 때까지는 네가 재판 중지시키고 하는 거 내가 양해해 줄게 우리가. 근데 대통령 끝난 다음에 다시 재판받고 감옥에 가게 되면 가. 우리는 너를 딛고서라도 다시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는 역사적 사명이 있는 좌파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좌파 카르텔, 좌파 사회에서 이재명은 또 지나가는 하나의 어떤 돌멩이에 그렇죠. 불과한 그게 거네요. 뭐라고 이재명한테 그렇게 매달리겠어요, 좌파들이. 어쩌다 보니까 이재명이 권력 잡았으니까 이재명이 잘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문재인 때처럼, 노무현 때처럼. 그러니까 좌파라는 게 그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가면은 대대 손선해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이게 가는 말씀처럼 교두보인 거지 목적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자기 자손 내내 뭐 잘 먹고 잘 사는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게 목적일 가능성이 높고 이게 우리가 종북도 이야기를 하지만 친중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친중으로 가는 것이 종북하고 다른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여기는 같이 연계된 세력이기 때문에 반미로 해서 친중 종북으로 가가지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끌고 가가지고 결국은 미국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기들 영향권으로 가져가겠다. 그럼으로써 자기들은 사회의 엘리트 혹은 거기에 뭐라 그러죠? 김정은처럼 이 다른 클래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 나라에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자금이겠죠. 자금 권력인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노조 국가로 만들면은 노조가 사업체를 이제 장악을 하면 돈도 돌 것이고 그다음에 직장도 좋은 뭐 임원 자료도 나눠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야금야금 이제 가는데 이재명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한번 시켜줬더니 그 방향으로 잘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약간 선회하네. 이상하게 보이네 이거 더 있다가는 우리 로드맵에 걸림돌이 되겠는데 그래서 좀 치워라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유시민이가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인도 유시민만큼 신랄하게 직접적으로 공격 안 해요. 그러니까 저 반성한다는 말을 했거든요. 제가 우리가 유시민처럼 열심히 이재명을 깐 적이 있던가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그 정도로 이재명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있는데도 아니 유시민이가 네. 좌파 진영 안에서 건재하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네. 어물전 썩은 내라고 했잖아요. 유시민이 이재명 보고 어물전 썩은 내가 난다고 했어요. 생선가게 썩은 내가 네. 난다고. 우리가 그런 표현 썼으면 바로 방송 출연 정지거든요. 막말 장례찬이다 뭐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주현철 또 막말했다 난리가 났겠죠. 근데 유시민은 그러고도 계속 잘 건재하잖아. 나가요. 왜 이게 종북주사파 좌파들 전체의 일반 이익에 부합하는 이 행동을 지금 유시민이가 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매체를 이야기한 그렇지만 노조에게 장악되어 있는 언론사들 이런 사람들은 유시민하고 괴를 같이 한다고 봐야죠. 왜냐면 대대손손 이제 해먹어야 되는데 이재명이 자꾸 저쪽으로 가서 자기들이 해먹는 것을 막아버리면 이건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대손손 해먹기 위해서는 유시민하고 같이 가는 것이 이익에 부합한다. 그리고 체제 전체를 대한민국 체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막 로드맵을 가고 있는데 아직 도착을 못했는데 이재명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애들이 판단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싸우고 있다.